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16세기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 월터 롤리가 남긴 말입니다. 세계에서 대항해 시대의 역사를 처음 열었던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1405년 명나라 환관 정화가 300척의 함대와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선원을 이끌고 남해 원정에 나선 게 그 시초인데요. 당대 세계 최대 규모였던 정화 함대는 길이 120m, 폭 52m의 4층짜리 갑판을 가진 대함선도 포함됐습니다. 이 정화함대는 28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항해에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 동아프리카까지 진출하면서 위용을 뽐냈죠.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정화함대의 압도적인 모습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원정을 마지막으로 유교 이념에 갇혀버린 중국은 해금 정책을 선언하는데요. 1500년대 들어서는 대외 교역까지 차단시켜버리죠. 그렇게 해상을 스스로 봉쇄해버린 중국은 서구 열강들의 맛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굴욕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자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해양 굴기를 외치며 해상 전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360척의 전함을 보유하면서 세계 최강인 미국 해군보다 60척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미 해군보다 양적으로는 앞섰지만 질적으로는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에 중국은 항공모함 굴기까지 외치며 항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구소련이 건조하다 멈춘 항공모함을 사들여 개조한 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취역시킨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함을 필두로 자체 개발해 2019년에 배치한 산둥함까지 총 2대의 항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올해 7월에 중국 공산당 창설 100주년에 맞춰서 세 번째 항모까지 진수시킬 걸로 보입니다. 이 세 번째 항모는 이전 항모들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디젤 엔진을 사용하지만 전장은 320m로 이전 두 항모보다 5m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폭도 미국의 항모보다 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건 중국의 세 번째 항모에 전자기 사출 장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최신형 핵 항모인 제너럴 포드만 갖고 있는 최신 기술인데요. 중국은 이미 2016년 7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자기 사출 장치를 통한 제-25 함재기 출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미국의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자기 사출 장치는 현재 중국이 가진 약점을 보완할 비장의 카드입니다. 현재 중국은 보유한 항모 2척에 앞쪽 갑판을 14도가량 들어올려 제작한 스키 점프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함재기의 엔진 성능에만 치중한 나머지 연료와 무기를 충분히 장착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Su-33 함재기의 모조품이라 불리는 J-25의 열악한 엔진 성능을 감안하면 사실상 스키점프대 시스템은 함재기의 이착륙 연습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자기 사출 장치를 성공적으로 세 번째 항모에 적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기의 힘을 이용해 함재기를 투석기처럼 쏘아보낸다면 엔진 성능이 부족한 J-15에도 충분한 무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네 번째 항공모함까지 개발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2021년 3월 1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현재 장난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네 번째 항공모함이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에 성공한다면 1405년 정화의 함대 이후 처음으로 대양 해군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핵추진 시스템은 항속력을 높일 뿐 아니라 레이저와 레일건 등 고에너지 무기 운용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이런 중국의 도전에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미국은 계속되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무인 드론 전투함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함재기 F-18과 F-35C의 작전 반경이 1,500km 정도에 그치는데 이를 동원해 중국의 지대함과 지대공 미사일 방어망을 파괴하려면 미군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까지 접근해야 하는 취약점이 있는 거죠.
무인 드론 전투함의 필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해군 관련 전문 매체 네이발 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드론 전투함 오션 어벤저는 배수량 4,000톤급에 현재 미군이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 넉 대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XQ-58A 발키리는 조종사가 타지 않아도 되기에 기존 함재기들에 비해 무게가 혁신적으로 줄었습니다. 약 550kg의 무장을 탑재하고도 작전 반경이 3,900km에 이르는데요. 또한 단독의 제한적 정찰 폭격 임무만 맡는 게 아니라 유인기와 합동으로 공준전까지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세계를 호령한 로마도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지중해의 패권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당시 해상 강국인 카르타고와 로마가 118년이나 벌였던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당시 로마는 1차 포에니 전쟁 전까지 변변한 대형 전함 한 척조차 없었습니다. 바다로 진출해야겠다는 결심은 했지만 함선을 건조할 기술도 노하우도 없던 로마였는데요. 하지만 운 좋게도 카르타고의 갤리선 한 척이 표류해왔고 로마는 자신들의 뛰어난 모방술로 금방 갤리선 100척을 만들어냅니다. 모방한 100척의 갤리선들이 제 성능을 발휘할 리는 없었죠. 심지어 배를 운용할 줄도 몰랐던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의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로마인들은 정면 대결로는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르부스입니다. 전함과 전함 사이에 다리를 놓고 건너가 선상에서 로마가 자신 있던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이었는데요. 코르부스를 이용해 해전을 육상전으로 바꾼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해전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결국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중해의 패권을 잡아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서 중국은 로마와 카르타고 둘 중에 어느 나라의 역사를 따르게 될까요?